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3월 1일이고 3일째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LIG 넥스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방산업체죠. 형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또 천궁 지대공 미사일, 또 뭐 A사 레이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 업체죠. 그 업체에서 3일째를 기념하는 이런 짧은 동영상을 하나 올렸고 한 1분짜리 그 중에서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예,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예. 자, 3일절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안 저랬으면은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때는 조선이라는 이제 봉건 왕조 체제도 무너진 때였어요 이미. 예, 그래서 민초들이 한 거예요. 그들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 군대 방위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그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예, 남에게 억눌리지 않는 스스로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무력이라는 게. 즉 우리 하나하나 개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점을 잘 지적해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위정자의 군대가 아니고, 예. 그냥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순번 돌아가면서 몇 년간 나라에 희생하면서 또 우리 세금으로 돈 내가지고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없어가지고 과거에 우리 썰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걸 되새기자는 거잖아요. 그 방산업체가 하기 아주 적절한 것인데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봤으면 좀 의외다. 그래서 좀 더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자, 우리 보면 그런 말씀들 제목에도 제가 대문 사진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조상의 묘를 잘 써야지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그게 보통 보면 한 가문의 이야기로 보통 국한이 돼요. 보면 그런 이야기 여러분 몇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살아보시면서. 뭐 묘자리가 안 좋았더니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뭐 아니면 뭐 정조 고조 이런 분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집안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묘를 옮겼더니 나아졌다. 저는 그거는 가짜 동양학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전통의 풍수 사상은 엄청나게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은 경치 좋다는데 계곡 끝에, 뭐 물가에 이런 데 집을 짓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러지 않아요. 집을 짓는 위치는 우리는 그런 멋진 장소에다가 정자는 지을지언정 살림집을 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풍수는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풍수를 팔아먹는 가짜 도사들 때문에 본의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더 깊이 우리 후손들이 더 깊이 파서 그 진위를 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한테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그게 가짜 동양학의 핵심이에요. 동양학의 기본은 조화입니다. 조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인간 사이의 조화, 예, 그것을 조율하는 정치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지배하고 지배받고 이런 거에 익숙한 체제는 아니에요. 동양학의 핵심은 그게 서양학과 상당히 다른 서양의 학문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조상의 묘자리 좋은 데 쓰면 몰래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땅이 좋다는 곳에다가 나만 행복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가짜 동양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조상의 뜻과 그들의 행적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절대 그건 아니죠. 예. 본질을 알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대부분 다 보통이잖아요. 그죠? 그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오늘의 존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우리 전체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죠. 그들을 잘 기리지 않으면서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조상의 묘자리만 잘 써서? 예. 그럼 나라를 버리고 딴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덤 쓴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무덤, 거기에 제가 젊은 시절부터 이제 생각이 조금씩 뭐랄까 성장하면서 같이 했던 어떤 추억 속의 사진들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한 거죠. 중에 아마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거. 이거 이제 공주에 있는 거죠. 동학혁명군 위령탑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2019년에 제가 다녀와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때 한 5, 6천 명의 동학군이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전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전투는 아니죠. 일본군이 아마 그때 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었고 우리는 기껏해 아마 화성총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멸을 당한 거고 일방적인 학살이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이 동학 우리 어릴 때는 난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이후에 일본군들이 동학에 관련했던 사람들을 관련자들을 10년 정도 추적을 합니다. 예. 10년 정도 추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연구 자료는 없지만 한 4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되겠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동학 운동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 풍수에서 나오는 십성지 있죠. 뭐랄까 세상에 혼란이 왔을 때 숨어들어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성지 여러 군데. 예. 거기가 실제적으로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은 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숨을 곳이 없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예, 그렇지만은 이 시절만 해도 그런 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십성지를 위시해서 전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그 후손도 그래서 그때 아마 전라도 경상도도 많이 섞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 사회 변혁에 있어서 어떤 아웃사이더 역할을 해준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의 조상님들 중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는 여러분의 고향에 거처를 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족보에서 남아있지 않고 심지어는 가까이 가정에서도 구전되지 않을 거예요. 위험한 이야기니까 당시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가. 그때는 상당히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여기가 조금 역사적 의미에 비해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늘이다. 예, 우리가 결정하겠다. 왕조가 못한다면은, 외세에 휘둘린다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 우리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엄청난 사안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이걸 보살피는 마음은 상당히 좀 약하다. 조상의 묘를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 않다. 근데 이제 이번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최근에는 얘기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것과 어떤 이념성하고 연계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학혁명이라는 게 밀란의 가장 성공한 형태였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되게 힘들어졌을 때 이미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로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밀란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적대시했죠.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초들이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움직였을 때는 그것을 벽안시했죠. 그리고 6.25 또 이념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는 그것과 또 다른 것을 연결을 했죠. 평등을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노란 줄을 끈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85년에 한 사회단체에 의해 동학혁명과의 개성관계 등 이념 갈등 소지가 있는 비문의 일부 문구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내용이 뭐냐?
5.16 혁명,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뭐 파냈다 이런 거겠죠.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뭐 대충 짐작은 되실 것 같아요. 예. 동학은 우리 또 3.1절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죠. 일제 강점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외세인 당시에 일본 군대가 와서 우리 양민을 살육한 그런 사건이었으니까요. 예. 자, 그다음 제가 이런 이제 어떤 여행이랄까 이런 걸 처음 하게 된 것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2007년이죠. 상당히 오래된 20여 년 된 이야기고 그때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던 시절에 얘가 여름 휴가를 간 것 같아요. 결국 전라도를 제가 처음 가본 겁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그걸 다 다녔어요. 그때 지역 감정은 엄청났죠.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여행이 자유롭지도 여행을 많이 다닐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크게 받아서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2007년에 처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5.18 묘역 그때 처음 가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저한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묘역의 웅장함이랄까 추모탑 이런 거는 저한테 별 의미는 없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뒤에 걸어가는 사람이 인도나 저쪽 복장을 하고 있죠. 외국 사람들이 많은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하여튼 추모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2007년이거든요. 이때가. 자, 그때 가보니까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묘역에 붙어 있는 포스트였었어요. 화려한 휴가라는 이런 게 있었고, 이때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권력에 의해서 양민이, 우리 스스로의 국민이 희생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좀 달라요. 동학 때는. 자, 그때 이제 그 한순간 가장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다. 아마 지금 제 삶을 돌이켜봐도 이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비문이. 여기서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한국적이다. 정말 우리의 이야기다. 여기 이제 적혀져 있죠. 묘비가 종길이 도련님 편히 잠드세요. 근데 형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형님도 아니고 형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한이다. 우리 조상이다. 이런 거를 치유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일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이런 묘비도 못 세워주겠죠. 그래서 머리가 쭈뼛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당히 복받치고. 자,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입구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 5.18 묘역인데 이때 여름 휴가 기간이거든요. 저도 휴가 중이었고. 그래서 가족이 와가지고 방명록을 남기더라고요. 시간을 한참 보내면서 거기서. 그래서 보고 동시에 희망이다. 예. 이 사람들도 아마 휴가를 즐기러 왔을 것 같아요. 제가 광주 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구경도 하려고 하고 그랬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도 들러줬다는 거. 예.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범 답안이 아닌가. 그러면서 희망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험은 상당히 이제 좋았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거창 사건 추모 묘역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 그때 제 고향이 거창이에요. 제 고향이 거창인데 그 동네에서도 쉬쉬하고 누구도 입에 담기 어려워하는 그런 곳이죠. 예.
이때 제가 찾았을 때는 제가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공적인 일, 사적인 일 모든 부분에서 제 인생에서 아마 최저점에 다다랐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모순되게도 이런 묘지를 찾아서 희생자들의 묘비를 보면서 저는 되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큰 공감을 하고 나보다 훨씬 어려운 경우에 처했던 사람들이 많았구나. 죽은 사람들 사연 그 자체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마음의 벽이 있었을까. 그 말을 함부로 뱉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 그냥 이웃에 쌓여 있었겠구나, 켜켜이. 그리고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런 희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구나. 수많이 깔려 있었구나. 우리가 밟는 땅 밑에는 그 사람들의 뼈가 묻혀 있겠구나. 그걸 이제 조금 챙겨주는구나, 상징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근데 나라는 생명이 햇볕처럼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고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큰 물결에 타고 두둥실 떠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게 몇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묘비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때 한 700명 정도가 아마 희생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산골짜기예요.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도 추운 날씨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인적도 드문 곳이에요, 여기가 상당히. 그래서 계곡에서 윙윙 하면서 겨울바람이 불어요. 인적이 아무도 없는. 제가 갔을 때는 평일이고 또 겨울이고 이래서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를 둘러보는 동안. 자, 이 묘비를 보면은 생이 50이고 1950년이고 몰이 1951년이에요. 자, 1살 짜리 아기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그 남은 유족들이 그들의 가감 없는 그들의 제한된 글자 몇십 자밖에 안 되겠죠. 거기에 그대로 쓴 게 보여져요. 거기 보면 철자법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족이 적어주면 그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기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 묘비가 둘, 셋인데 저 5개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적힌 이름이 뭐냐면은 이 묘비를 글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왼쪽부터 각본되어서부터 보면은 언니 심정임, 그 다음 누나 신정임, 그 다음 다시 언니 신정임, 그 다음 자 신정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신정임이라는 사람이 여자다. 그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앞에 있겠죠. 그 여동생 둘이가 그때 세상을 떠났다.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남동생도 하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 묘비를 작성한 사람 빼고는 다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사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이제 남동생이 있고 갓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가 있었고 위에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그걸 할머니가 업고 있었어요. 한 명은 업고 있고 하나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3세, 5세예요. 그 중에 5세 소녀에 대한 셋 다 사망해요. 할머니, 누나 둘이 다 죽어요. 자, 5세 소녀 한순 할머니 동생과 함께 국군의 총에 숨져 여기에 묻히다. 동생 종환. 그때 동생은 1살 내지는 2살이에요. 누나가 5살밖에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 묘비는 엎혀있던 누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살짜리 누나. 자, 그때 이제 희생자들이 한 700여 명 정도 났는데 몇 개 마을에서 3일에 걸쳐서 51년 그때 이제 그 6.25 전쟁 기간이었죠.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을 지르고 시신을 모아놓고 구덩이에 넣고 불을 지르고 덮었어요.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시 시신들을 이제 파낸 건데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훼손이 심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군데 모아서 묘를 써요. 한 군데 묻었어요. 모아서 예, 썼는데 그때는 이제 빨갱이다라는 그게 낙인이 찍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상범처럼 보이는지. 여기에 묘비 뒤에 적힌 글에 보면은 철자법 틀린 것까지 있어요. 그냥 지리산 인근의 마을에 살던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를 60년, 70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이랬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약간 이제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잠시 민주화 발언이 불었을 때 그때 묘비를 이제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오래 못 갔죠. 바로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때 다시 이걸 부십니다. 예. 자, 그런 거는 여러 군데 흔적이 있어요. 유사한 사례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찍은 사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개 제가 뽑았습니다. 읽어볼게요. 못다 핀 동심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늘과 함께 지키겠소. 아빠 한번 불러보지 못한 아들아 편히 잠들어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어린 아들들입니다. 4살, 5살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아픈 거죠. 네. 남편 할 일 못한 날 용서하시고 편히 지내시구려. 자기 부인한테 한 거고. 자,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홍조야, 산드라는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나. 구춘에서 우리 만나 형제 회포를 풀자꾸나.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이거든요. 이분들도.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뭐 광주 5.18 묘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역사의 특수한 경우인가? 저 아니라고 봐요. 통학 때 또 40만이 죽었잖아요. 그 전전에는 더 참혹한 일이 많았겠죠.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그렇지. 동학 때만 해도 벌써 자료도 잘 없잖아요. 자, 6.25 때 있었던 일들도 그중 일부만 이렇게 운이 닿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 전체에 대한 행위 예술이에요. 광범위하게 행해져온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이런 거에 바탕 위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뭐 개별적인 사안이 슬프고 뭉클하고 안타깝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크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내가 어떤 큰 강물에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존재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거구나. 힘이 닿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이런 거구나.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항상 이 사람들의 과연 귀신이 있다면은 그 귀신이 한이 많으면 구천을 떠돈다 한다면은 이게 다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의 고통과 살아남은 자들의 아직 남아있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조상의 묘를 엄청나게 잘못 쓴 거예요. 우리 개개인 혼자 잘 돼보자고 어디에 멋진 곳에서 땅을 쓰더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상의 묘자리를 잘 쓰고 벌초를 잘 하고 묘를 예쁘게 가꾸고 또 돌아가시면 49제를 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하고 족보를 다 외우고 그게 다냐? 아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우리한테 누적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와 형식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의 본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나만 잘 되면 돼. 그 이하야밖에 할 게 없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로 전체가 다 끊겨서 제사밥 한번 못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구천을 뜯어오는 귀신이에요. 네. 구선도 없고 묘자리도 없고 시신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평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 근데 후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조상의 묘만 그렇게 모시면서 우리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는 모습을 보면은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힘이 있다면 저주를 내리겠죠. 예. 그래서 제가 가짜 풍수 가짜 풍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자, 이거는 경주에 있는 최재호 무덤이에요. 가장 최근 사진이네요. 2021년이고, 그 당시 이제 경주에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왼쪽에 제 세 아이들이 있고, 제 오른쪽에 전데, 제가 여기 절을 하는 이유는 제가 동학교도도 아니고 천도교 신자도 당연히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동학 이야기도 하고, 또 어디 이야기를 했죠? 5.18, 그리고 한국 동란, 6.25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수한, 그들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죄밖에 없었어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맞죠? 예. 우리 강, 땅, 하늘,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성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들의 한이 훨씬 많아요. 행복했던 사람들보다. 자, 그런 원혼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 위로해 주는 방식이 뭐야 되느냐. 예. 자, 민초는 민초의 일이 있고, 민초들이 뽑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돌이켜볼 수 있는, 제 짧은 지식으로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누가 가장 그렇게 우리의 이 도도한 흐름을 이해했느냐. 그리고 그 원혼들을 위로해 준 사람이 있는지 누구냐. 그리고 그걸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래서 최재호 묘에 가서 절을 한 이유입니다. 그게. 왜냐? 그는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사람이 하늘이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동학운동이 실패할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족적을 남겨야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는 양반입니다. 최재호는. 경주 지역에.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고, 노비들을 해방시켜요. 예. 노비를 해방시키고, 제 기억이 아마 맞다면, 오래전에 읽었던 거라, 자기 딸 중에 자기 딸을 그 노비랑 결혼까지 시켜요. 예. 그리고 몰락한 조선, 외세에 흔들리는 이 땅의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조직하고. 실패할 줄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뜻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할 바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시대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위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홀령들의 가치를 알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지도자다.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까지 절을 시킨 겁니다. 저 어디 가서 절 잘 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은 여러 흐름을 봤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최재우급 또는 그 이상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버티는 것이 아닌 도약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